그래서 다시 한번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가 12년에 임원퇴직소득이 신설됐고 16년도 이후에는 다시 산출세를 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는 어떻게 어느 규정이냐면요, 5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이란 걸 썼었어요. 그래서 연분연승, 진짜 말 그대로 보시면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곱하자예요. 나눌 분자에 곱하기 승이에요.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근속연수로 곱하는데 그 배수를 5배수로 하자예요. 퇴직소득의 아무래도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어서 분류과세로 빼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5배수로 환산해서 좀 높은 세를 부과하고 다시 5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했었어요. 근데 16년도에는 다시 퇴직소득을 더 과세하고자 하는 메시지로서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수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태도는 퇴직소득 일시금 받지 말고 지금 노후화 시대에서 웬만하면 좀 연금소득으로 받아라. 퇴직소득 좀 많이 과세할 테니까 연금소득으로 수령해라 라고 좀 돌리고 있어요. 그런 태도에서 좀 배수가 확 높아졌다. 그럼 똑같이 12로 곱하고 12로 나누지만 세율 구간을 좀 높게 받겠죠. 세율 구간 아무래도 높이 받을 테니까 과세가 좀 더 강화되었다요. 그거는 완전 서민들을 죽이려는 정책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좀 장려하자는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16년 이후로 12년까지 5배수, 16년 이후 6배수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이제 뭔가 과세 형편이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첫 해는 그래 작년께 80, 올해께 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0, 40, 그 다음에 40, 60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서 내년에 이제 시험 보는 시험에서는 그 계정 산출세액이 100%요. 계정 산출세액이 100%.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것도 정말 복잡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자 먼저 앞정을 좀 보시면 580페이지 4점의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이라고 나와있고,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퇴직급여액은 필요경비를 어차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데, 어제 배운 내용이 임원은 퇴직소득 금액 중 한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산식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 올해가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이 20, 그 다음에 16년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이 80, 올해까지가. 내년이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이 100%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6년 이후 규정만 좀 설명드릴게요. 584페이지. 종합소득세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퇴직소득세를 공부하고 들어가면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주제라고 봐요. 어려운 주제까지는 아니다요. 그래서 산출세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환산급여라는 걸 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환산급여는 뭐냐면 퇴직소득 금액에서 먼저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그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해주자.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를 먼저 빼줘요.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는 책에 주 1에 나와있듯이 잠깐 주 1을 잠깐 보시면 5년 이하일 때 3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5년 처가 10년 이하일 때 이제 최소 5년까지가 30만원이니까 150만원 플러스 다시 50만원씩 더 해주죠. 그래서 장기간 일할수록 더 많이 빼주는 그 근속연수 공제가 있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다. 다행히 외울 필요 없고 일단 근속연수 공제를 빼준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빼준다. 이 표현은 문제에서 주어진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배수로 환산한 환산급여를 만들 때
먼저 근속연수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연분의 의미예요. 연분 연승법 할 때 근속연수로 먼저 나눈다. 근데 12배수로 환산해서 먼저 조금 높은 세율을 좀 부과하고자 한다예요. 그래서 12배수로 환산한 급여의 줄임말이 환산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12배수로 환산한 급여. 그래서 연으로 나누고 12배수로 환산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16년도 이후에 환산급여공제라는 게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주면 이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럼 환산급여공제는 뭐냐면 책의 주 2를 보세요. 주 2. 이번에 파란색 박스 아래쪽 주위에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00만원 이하는 100%, 800만원 초과 7천 이하는 800만원 초과분 6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제율이 좀 크죠. 근로소득공제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퇴직 지금 환산급여 공제가 크다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도 않고 이런 환산급여 공제액이 크니까 임원들한테 제재도 있구나. 임원들은 한도까지 퇴직소득, 한도 초과 근로소득이구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 이 환산급여 공제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되게 문제가 커 보일 거예요. 굉장히 뚱뚱하고 사이즈가 커 보이는 게 요 근속연수 공제도 줘야 되고 환산급여 차등 공제도 줘야 되고 기본세율표도 줘야 돼요. 근데 막상 문제에 필요한 자료는 한 3줄, 4줄만 나와도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와서 와씨 이 문제 풀면 안 되겠다 하는데 사실 쉬워요. 사실 쉬워요. 표에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얘도 문제 주어지고 얘도 문제 주어진다요. 근속이랑 환산급여 다 주어진다. 그래서 공제 2개를 차감하면 과표가 되는데 대신 12배수로 환산해서 적용하는구나. 그렇게 좀 기억하자. 그럼 과표가 이제 나왔으니까 세율을 곱해야겠죠. 세율은 퇴직소득 당연히 기본세율이다. 그래서 6에서 42%. 그럼 원래 본래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근데 연으로 나누고 12배수로 환산했으니까 이제 반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승, 그래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배수로 곱한 다음에 가표의 세율을 곱했기 때문에 다시 12로 나눠주는 그 구조를 취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연분 연승법을 기억하자.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곱한다. 근데 그 배수가 12배수구나. 이 종전까진 5배수였고 그 이후엔 12배수. 그래서 연분 연수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 많아요. 근속연수를 곱했다가 근속연수 막 나눠요 막 12.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